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었던 12월장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의 불씨가 조금은 사그러들고 있었던 오늘의 장인데요. 이 코스피 지수는 2,400선까지 후퇴를 했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 2%까지의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거기 2차 전지와 반도체 중심으로의 낙폭이 컸었던 하루였기 때문인데요. 제약바이오 종목으로는 오늘 약진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본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눈에 띄는 시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12월장에는 이쪽에서 좀 주도주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이 1시간 동안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상담과 더 많은 정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간단하게 전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다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상승분을 또 어느 정도 반납을 했고 또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었던 하루라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엔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가장 유력할 겁니다. 그런데 왜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지속해서 주목해서 보는지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보다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어제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우리나라 시장의 메인 테마였었던 STO가 오늘은 한풀 꺾이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다는 것과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비인후과가 됐건 소아과가 됐건 정말 많은 인파들이 붐비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있겠죠. 하지만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한 번 더 상승하게 된다면 단기 과열에 들어가는 상황 때문에 오늘 시간 내에서 꽤나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종목군들 다 모두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테마대 종목들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테마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한정된 15분 동안 어떤 고민점들을 들고 와주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감사합니다님의 대덕전자 종목입니다. 3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 있습니다.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대덕전자 오늘 마무리된 가격이 25,650원에 마무리가 돼줬습니다. 대덕전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한데 대덕전자가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도 과거 시점부터 꽤나 많은 인기몰이를 했었던 2차 벤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었죠. 애플과의 계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5G, 6G와 더불어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섭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2024년에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가가 32,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저항은 34,100원 단으로 먼저 한번 가격을 정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왜 이 가격을 정하는지는 차트에서 표현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4,1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으나 32,000원을 넘어갈 때부터는 물량을 줄여나가시는 게 맞고
그것이 아니라면 주가가 조금 더 내려와주는 상황에 추가 매수 또한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찾아본다면 23,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3,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신규로 진입하시거나 혹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추가 매수했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춰서 탈출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격 구간은 28,000원을 넘어갈 것이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28,000원을 넘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평균 단가가 28,000원보다 낮은 위치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익을 소액으로라도 보실 수 있는 가격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있는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어떤지 정도만 보시면 좋을 텐데, 자, 2022년에 꽤나 큰 폭의 매출을 만들어냈지만 올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내년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를 얼마나 주가를 방어하면서 끝내느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얼마만큼의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걸 기대해 봤을 때 대덕전자는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3개월 이상 기다리시면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드려 볼 수 있고요. 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때에도 10배가 아니라 100배 유보율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인 즉 R&D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대덕전자는 공장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지만 공장의 증설 또한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덕전자 관련해서 추가 매수 자리는 23,000원 부근이었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진행 중입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 남겨주세요.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맥주잔 깡님께서 보내주신 시젠입니다. 25,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 비중은 20%십니다. 내일도 오를까요? 수익을 챙길 때인지 들고 가야 할 때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네. 시젠이 오늘 26,250원에 마무리해 줬습니다. 수익권이신데 시젠 앞으로의 전망 되게 괜찮지 않나요? 전망은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겠으나 네.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릅니다.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2020년과 2021년의 매출액과 2022년의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27,950원을 과연 이번 상승에 넘어가 줄 수 있을 것이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기간에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상승폭을 바라보는 시점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35,7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상승분을 바라볼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상승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에 마지막 마지노선의 매도 시점은 결국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에서 수수료와 세금을 포함하게 되는 25,300원이기 때문에 25,450원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주가가 내려온다 했을 때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 27,900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35,7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익절을 못하셨어도 마지막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기 직전에는 익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더 있습니다만 35,700원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27,950원, 즉 28,000원을 넘어가 주지 않는다면 시제는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주성민님께서 보내주신 강원랜드입니다. 18,214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조금 적으신데 5%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고요. 네. 강원랜드 오늘 종가 15,81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앞으로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 올라갈 네. 가능성이 그래도 충분히 있지 않나요? 중국인들이 들어와도 강원랜드까지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네.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강원랜드의 주식 한 주씩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여행 갈 때도 어떻죠? 태백 쪽으로 여행을 가면 강원랜드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18,214원이라는 가격은 정말 괜찮은 가격입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 강원랜드는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독보적인 내국인 입장 가능한 카지노예요. 하지만 파라다이스가 정권에 따라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국인이 입장 가능한 카지노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네. 이번 정권에서는 어렵겠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국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18,000원대의 평균 단가가 있으시다라는 건 기다리시면 됩니다.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해당 종목은 2배 조금 부족한 34,000원, 35,000원까지도 충분히 재차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힘들었었던 그 여파가 아직까지 오고 있다면 그것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부터는 강원랜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을 텐데, 자, 그것이 결국 여실히 나타나는 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2020년에 적자였습니다. 4,316억이었는데 2021년에 마이너스 527억으로 확 줄어들었죠. 그런데 2022년에는 2,176억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3분기까지 바라봤을 때 2,790억으로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직까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얼마나 더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 비중이 5%시라면 지금도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입니다. 신규 매수 또한 가능한 종목이고, 자, 부채 비율과 유보를 보시죠.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100%가 아닙니다. 150%가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장기적으로 그냥 가지고 계시고만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달달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랜드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는 34,000원에서 3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DX입니다. 양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5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안 보내주셨네요. 비중을 보내주셔야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추가 매수해서 이거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너무 흔들렸어요 라고 왔네요. 54,000원에 오늘 마무리해 줬습니다. 포스코 DX 전망 어떻게 보세요? 포스코 DX의 전망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데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이 파동입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있는 이 파동을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은 결국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되는 44,400원을 지켜줄 수 있느냐가 될 텐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포스코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있죠.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으로 주가의 상승분을 한 번 더 맛볼 수 있지 않을까다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옵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지만, 주가가 내려갔을 경우에 44,4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셔야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열공하며 와신상담님께서 보내주신 가온칩스입니다. 49,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 있습니다. 3차 진입에 물렸네요. 이거 향후 전망 어떻게 될런지요? 라고 왔고요. 오늘 46,300원에 마무리해줬습니다. 가온칩스 어떻게 보세요? 평균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네, 49,000원입니다. 49,000원이요. 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상장된 지 지금 600일 차트가 안 나왔죠. 그 말은 지금 382거래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고점을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 고점의 가격 구간이 53,500원이었었는데 53,500원까지 넘어간 것은 좋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윗단에 있는 저항선을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55,200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앉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는 결국 파란색 저항선이 될 겁니다. 44,450원의 가격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주가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내려앉을 수 있고, 네. 비중이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 구간의 자리를 안내를 같이 한번 해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가격은 일전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됐었던 39,900원입니다. 39,9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올 정도라면 네.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슈가 많이 약해져 있는 소강 상태의 자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9,900원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죠.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네.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신 이후에 44,450원의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넘어갈 때 익절하시는 방법으로도 사용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49,000원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주가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다는 기대보다는 주가가 내려갈 때 2차전지 관련주들과 비메모리 관련주들의 주가에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포스코 DX의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올라갈 수 있는 맥점 가격을 44,450원으로 잡아놓고 그 가격에서 익절하시는 방법으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가온칩스 39,900원에 추가 매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로보티즈입니다. 26,7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6% 있습니다. 향후 대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왔는데 로보티즈 오늘 24,5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로보티즈 향후 전망 좋잖아요. 26,750원이시죠? 네, 26,700원입니다. 26,700원이요. 네. 뭐, 몇 틱 차이 안 나지만,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좋죠. 로봇 관련주, 내년에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고, 네.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과 함께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주에서 로봇 관련주가 튀어나왔었던 관련주 중에서도 꽤나 인지도가 높은 유명세를 태우고 있는 종목이다라고만 설명을 드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24,550원까지 내려와서 걱정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려온다면 정말 이상적인 가격 구간은 2만 원을 이탈해서 내려가는 가격이라면 그 어디서든 신규 진입 그리고 추가 매수 또한 가능한 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내려간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37,300원이라는 저항선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고요.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정해드려보자면 3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만 생각해 보셔도 이미 몇 %입니까? 20% 가까운 수익을 네. 맛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만족하시고 나오셔도 괜찮다. 그런데 3만 원이 아니고 정확한 가격을 따져보자면 31,55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라면 31,000원을 돌파하는 날 31,55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31,55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31,000원을 이탈할 때 익전하는 방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3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수익꽃길님께서 보내주신 골프존입니다. 9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5% 비중입니다. 손실 중이시고 이거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는데 골프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84,200원에 오늘 형성돼 좋네요. 저점 계속해서 뚫리는 상황 같은 게 이거 혹시 탈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출하시려면은 결국 기다리셔야 되는 자리들이 존재하는데 네. 저점이다라고 생각되는 가격이 있어요.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셨으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십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조금 했었던 가격이 있으시네요, 있는데 비중이. 지금 비중이 25%시면 추가 네. 매수는 안 되세요. 추가 매수는 안 되시는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첫 번째 81,900원입니다. 이 자리가 과거 시점에 저항이 됐었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몇 가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자리겠죠. 이탈하기 직전의 자리 그리고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가 동일하게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이번에 하락할 때에도 가장 크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81,900원, 82,000원 가격대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82,000원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골프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000원이면 지금 종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고 비중도 한 25%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담는 건 무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마지막 멘트만 정리해 주실게요. 98,000원 넘어갈 때 익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 가격 구간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려와서 81,900원에 안착하고 주가가 기술적 반등 혹은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을 때 그만큼까지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골프존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건 결국에
코로나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필드에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골퍼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네. 그만큼 골프존의 매출액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골프존의 적정 주가는 7만 원 아래까지도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98,000원 넘어가는 가격 구간에서는 98,300원, 98,500원에서 전량 익절하시고 골프존은 차라리 다시 잡으신다면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자리는 가격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려볼게요. 네. 6만 원대입니다. 61,100원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매수가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골프존은 이번 반등에 모두 다 익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반등의 익절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면 10월 달에 정고점이 97,900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넘어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선은? 네네,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큰 폭으로 내려앉고만 네.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오인하시는 건 이번 달에 고점이 얼만데 월봉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월봉의 기준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시점의 지지와 저항을 맞닥뜨렸었던 자리를 터치하는 순간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데드캣 바운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거 실적이랑 별로 크게 연관성이 없는 뉴스인 것 같은데라는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혹여나 98,000원을 못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97,000원을 넘어갈 때부터는 눈에 쌍심지를 켜시고 지켜보시다가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 맞겠죠. 네, 좋습니다. 골프존을 이제 다시 한번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적정 주가는 61,100원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 살짝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정말 잘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또 어떤 종목들이 올랐나 보니까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서도 이제 정신질환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항우울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잘 가는 시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테마가 워낙 많은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확산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콕 집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본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결국에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건 첫 번째 유전자 가위 관련주, 그래서 유전자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갔었죠. 두 번째 오늘 나온 정신신경계 계통 관련된 그리고 우울증 관련된 약품, 제약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된 종목들 필수적으로 지금 그쵸. 시장에서 지금 테마를 만들어 놓고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멧돼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네, 멧돼지까지도 같이 지켜보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는 아닙니다. 멧돼지는 이번 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온기가 불러올 수 있는 따뜻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네. 말은 멧돼지들은 조금 더 굶주려야 내려옵니다. 정말 춥고 땅을 파기가 힘든 정도가 되어야 민가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멧돼지로 인한 이슈는 없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마찬가지로 신경계통, 신경정신계통을 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폐렴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보여줄지가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제약바이오에서는 언제 갑자기 불쑥 테마가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의 종목군들은 언제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려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좀 상한가를 간 종목들 체크를 해보니까 5가지 종목이나 제약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장에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잘 한번 지켜보시고 관심 종목에 나눠두셨다가 이런 종목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이 상한가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한국파마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켐비에 대한 승인 기대감으로 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월 13일에 좀 고점을 시원하게 보여줬다가 네. 쭉 밀리고 오늘 다시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트를 보면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떻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이런 종목들이 문제가 되는 게 상한가 따라잡기를 무조건 해야 되는 종목인데 우리가 포착하지 못하면 못한다라는 게 그쵸,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 중에 일제히 갑작스럽게
주가의 등락률을 바라봤을 때, 등락률 상위 100위로 바라봤을 때 갑작스럽게 막 10%, 20%막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전부 다 제약바이오주들 쪽에서 주도가 나왔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있었죠. 정신신경계, 소화기계, 항생, 항균 등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레캔비로 인해서 국내 허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레캔비가 결국엔 알츠하이머 신약으로도 네. 알려져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입하기 어려웠었던 그 상황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진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 120일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답이 나올 겁니다. 바로 오늘 토르기법이 포착이 오늘 됐습니다. 떴어요? 오늘 떴어요. 네. 오늘. 그런데 토르기법이 포착된 종목군들 중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는데 뉴스가 있다면 그 종목을 진입해야 되는 이유는 연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토르기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는 무엇이었습니까?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매집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고 그 매집하는 구간에서는 기준봉이 먼저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기준봉이 나오는 이유는 내보낼 뉴스가 있기 때문에 기준봉을 만들고 주가를 조정시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언제였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기준봉이 나오고 월요일날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거기까지만 끝내놓고 토르기법으로 포착이 된다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고 수요일날 한번 상한가를 가주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이었을 텐데 누군가가 왠지 뉴스를 먼저 뿌려서 배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토르기법이 포착된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은 필수적으로 진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토르기법의 이 양식들, 포착하는 방법들을 알지 못하신다면 진입하지 못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지 앵커님께서 노란톡방에 진입하는 방법 안내해 주실 텐데 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우리 매니저가 이 토르기법을 포착하는 방법과 오색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선물을 노란톡방 안에서 전달드릴 거기 때문에 꼭 입장하시고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는 한국 파마를 어떤 식으로 익절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안내 또한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한 종목인 한국파마를 짚어봤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이 종목 지금 토르기법이 떴기 때문에 진입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차트를 잘 보지 못해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토르 기법을 좀 다운을 받으시면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가 좀 이해가 가능하시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진을 들고 오셨는데 저는 이 종목을 좀 들고 오셨길래 네. 차트를 한번 보니까 이 종목은 오늘 한 2%대 강세였는데 한 달간의 차트를 좀 11월 달에 한 달을 좀 보니까 32%까지 좀 상승을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월간상의 상승률이 좋아서 이 종목 앞으로 12월에도 기대감을 갖고 들고 오신 건지 어떤 부분에서 이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조금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것 첫 네. 번째, 조선주 관련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조선주들은 가을철부터 그 다음 이듬해 봄까지 지속적으로 수주가 확대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투자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와 더불어 해운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날씨가 추워지면 그때부터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진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택배. 그렇죠. 택배 회사의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명절. 그쵸. 추석 때가 또 있겠죠. 그런데 추석은 지났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라보고 있는 건 신년과 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의 열풍이 불러일으켜지면서 그쵸. 택배 물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항공 물류 처리 능력이 2배 가까이 증가가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진은 투자하시는 게 마땅한 종목이었었는데 네. 언제 잡았는지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네. 자, 장기 차트로 봤을 때 내려왔었던 그 가격 구간은 결국 언제였습니까? 10월 말입니다. 네. 10월 말에는 지수가 바닥을 딛고 주가를 반등시키는 시기. 하지만 제가
또 한 번 빨랐죠. 왜 빨랐느냐? 저점을 잡고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10월 중순부터 이제는 서서히 저점을 잡아갈 겁니다. 지금부터 포착되는 종목들은 진입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진 같은 경우에는 총 2번의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됐지만 첫 번째 신호에서 잡으신 분들도 두 번째 신호에서 잡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어느 시도에서 잡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1차 5% 매도, 2차 검은색 저항선 매도, 3차 파란색 저항선 매도인데 남은 물량 12.5%를 보유하신 상황에서 해당 종목의 매도 시점은 아직 한 발 남았다는 겁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이번에 올라가는 상승이 결국 한진의 1차 상승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자면 4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 또한 있는 종목이 돼 이번 상승 파동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다시 한번 눌리고 지지가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차 진입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가시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언제 말씀드릴 수 있는지까지 제가 기간을 정해보겠습니다. 네. 빠르면 내년 4, 5월 정도쯤 돼야 저점이 잡혀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 저점을 잡은 이후에 마찬가지로 추석과 구정 때까지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될 것이고 그와 더불어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주목받았었던 카페24, 네. 구글과 260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로 인한 투자가 결정되면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말인즉 물류가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 한 가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장도 한진이 어떻게 개척해내느냐에 따라서 네. 그 시간은 단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추세로 바라봤을 땐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 된다면 저점이 다시 한번 잡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안 되죠. 네, 너무나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만에 하나 진입했을 때 어떠한 악재 하나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 그렇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보통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시는데 지금 현재 한진의 주가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진입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기법 예시 종목으로 들고 나왔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월 달 후반에 잡혔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의 11월 달에 주가 상승폭을 보면요. 30%를 훌쩍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준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이슈도 타고 있고 또 알리익스프레스와 엮이면서 좀 시원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재진입 관점으로 한진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옆에 QR코드를 스캔하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언제가 눌림목 자리인지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리뷰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오늘 역시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한국앤컴퍼니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21,850원 오늘 터치를 했는데 갭을 확 띄워줬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실 거예요? 한국앤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한국앤컴퍼니를 오늘 무엇으로 불렀느냐? 형제의 난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MBK 파트너스 곧 장남인 조현식과 동맹을 맺고 지분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에 공표된 가격이 있습니다. 바로 2만 원에서 내가 모든 물량을 다 사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한국앤컴퍼니를 바라볼 때 제가 목표가는 16,500원으로 지시해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네. 2만 원 이탈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12월 24일까지 지속적으로 사준답니다. 2만 원에서. 그렇다면 주가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2만 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느냐? 아닙니다. 한국앤컴퍼니는 그 윗단에 22,000원 단에도 저항이 있고요. 그 위로 24,9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것인데 2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지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 내려갈 가능성이 없겠죠. 없죠. 네. 그러면 2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갔을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물린다 하더라도 2만 원에서 물 타가지고 탈출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앤컴퍼니는 지금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자리였었고 그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가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은 제가 방금 언급드렸긴 했지만 노란톡방에서 확실하게 한 번 더 언급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넘어갈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계단마다 저항선이 뭐가 되느냐? 바로 익절할 수 있는 가격을 점차 높여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테마들 있죠. 이 제약바이오 테마들보다도 STO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는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답이 나오실 겁니다. 좋습니다. 한국앤컴퍼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선 수익 축하드리는데요. 2만 원 선이 지금 목표가가 16,800원인데 안전선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는 당연히 더 상향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목표가도 상세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아쉬웠던 게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빠지면서 제우스도 오늘 소폭의 조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사실 이 종목도 49,350원까지 12월 1일에 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60%를 넘겼습니다. 네, 이 넘겼죠. 종목 2차 목표가 빨리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기 이전에 네. 이미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무슨 관련주였습니까? 로봇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였었는데, 자, 보시면 디스플레이는 이제 곧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1월과 2월 정도 되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 건재하다. 그리고 2024년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주가 위치로 봤을 때 눌리고 있는 이 움직임이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눌린다 하더라도 파란색 저항선까지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검은색 지지선을 밟는 그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그 시기가 점차 약진하는 것이죠. 약진하면서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 반등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을 버텨주고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년 1월과 2월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린다면 지금 너무나 큰 폭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지지가 되는 자리가 생겼을 때에는 그 지지에서부터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났을 때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내년 1월과 2월이라면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58,500원을 돌파하는 것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지만, 문제가 되는 건 템포가 너무 빨라요. 지금 올라가는 상승도 빨랐지만 내려가는 하락분이 빠르다는 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상승분 또한 마찬가지로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익절을 너무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때 매도하지 않으신다면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주가의 하락분을 맛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과, 혹여나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착했었던 10월 10일에 종가 가격을 이탈하기 직전에는 매도하셔야 본전에서는 나오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먼저 제우스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비슷한 흐름을 갖고 가는 종목군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까지는 참 잘 간 종목이 많았었고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종목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소폭의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남아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쪽이 워낙 주목을 받으면 또 네. 오늘처럼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좀 전략을 세워야 되나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반도체 업황은 올해 너무나 주춤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것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제가 바라보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은 지금이 아닙니다. 빨라야 내년 6월,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이슈들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하고 계실 텐데, 그와 더불어 삼성전자가 올해는 현대차에게 뒤처졌었죠. 하지만 내년에 테슬라와 BYD가 어떠한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현대차,
즉 내연 기간의 매출액이 감소될 수도 있다라고 시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 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승승장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거기에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제약바이오주들에는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황이 같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년을 바라볼 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 되느냐라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AI입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2024년과 2025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AI와 연결되어 있는 건 결국엔 로봇 관련주일 것이고 로봇 관련주인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결국 보호 예수 물량이 해지가 되면서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보호 예수 물량이 해지가 되면서 그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지진 않을까다라는 걱정거리가 있었지만 그 걱정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분보다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봤을 때 로봇 관련주, 의료 AI 관련주, 온디바이스, AP와 SOC라고도 부르죠. 그 관련주들과 함께 반도체는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반도체를 바라볼 때 내년에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포물선을 더 길게 가져간다. 그 말은 즉 더 긴 시간 동안에 천천히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만큼 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잠깐 잊고 계시는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용인에 있는 부지에 2030년까지 얼만큼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는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지만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인해서 그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기반해서 관련주들, 중소형주들의 주가 상승분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계신 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절대 쉬이 주가가 내려가지 않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저점 가격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말고 지금 현재 박스권을 상단과 중단과 하단으로 나눠봤을 때 하단의 고점이거나 아니면 중단에 머물러 있는 종목군들이라면 바닥을 잡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시기부터는 무조건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보면서 반도체 업황 24년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미래는 24년도에 너무 반짝거린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년간 300조 원의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야기가 나온 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추천주로도 삼성전자가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어요.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기도 한데 삼성전자의 미래가 좀 밝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네. 주가로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투자의 관점을 약간 미니 워렌 버핏이 빙의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십시오. 네. 길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요즘에가 아니라 꽤나 오래 전부터 우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통장을 물려주는 만들어서 거. 물려주기보다는 그쵸. 2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고 그 2천만 원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아이가 향후 20년 후에 성장했을 때 지금 내가 물려준 2천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증가될 것이냐라는 거를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가분이 최소 5배 정도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10만 원 넣기 올라갈 수 있겠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인데 최근에 HBM3와 관련된 그리고 TSMC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뭐였습니까? 개발이 아니에요. 개발이기보다는 오히려 생산하는 쪽으로 조금 혹은 팹리스 기업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팹리스 쪽으로 접근하기보다 반대로도 볼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었습니까? 삼성전자가 설계만을 위해서 공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인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용인에 그리고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평택에 부지를
매입해서 왜 거기에 공장을 지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 TSMC와 동일한 사업군을 영위하고자 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은 나도 애플에서 일 좀 받아보자입니다. 지금까지는 팹리스로 인해서 성장을 해왔죠. 네. 하지만 지금부터는 팹리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TSMC를 삼성전자가 노리게 된다면 중국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겠죠. 왜입니까? 중국과 TSMC가 있는 대만은 네. 꽤나 오랫동안 경쟁 구도였었고 중국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짓눌려 있었다가 TSMC라는 기업으로 인해서 나라가 부흥하게 된 기업이라는 거죠. 산업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경우에 TSMC보다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더 퇴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서서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를 지켜보시는 것 또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우스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업황 이야기를 또 여쭤봤고요. 삼성전자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 참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노라통방 들어오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언박싱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종목은 유비케어 들고 오셨습니다. 이 네. 종목 역시 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 정말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이 종목을 픽하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바이오 관련된 종목인데 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 동생격입니다. EMR 등 종합 IT 의류와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기업이죠. 그런데 국내 EMR이 무엇이냐면 전자의무 기록 소프트웨어를 EMR이라고 하는데 이 EMR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보건부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비대면 원격 의료 제도화의 직접적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을 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라는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하지만 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진작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였습니까? 토르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포착되는 이상 기후가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비케어 또한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테마로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데 유비케어의 현재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는 저점이 경신됐다. 4,115원까지 내려갔다라는 건 제가 저점이 경신된 종목은 3개월이 지나야 그때부터 상승 추세로 이어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나 내려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의 매집이 보여지는 자리가 포착이 됐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적정 주가로 바라봤을 때 6,0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가 넘는 가격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내년 상반기까지만 바라본다 했을 때에는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케어는 오늘 종가 가격이 되는 5,050원에서 진입하신다면 충분히 큰 상승을 맛보실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아무리 높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급부로 주가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에서부터 분할 매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종가 부근인 5,050원부터 진입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적정 주가가 6,000원 훌쩍 넘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비케어까지 살펴봤고요. 매수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에너지가 참 애매하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오늘 확 빠지면서 참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오늘 시장 보면서 좀 걱정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결국에는 2,500 밑단까지 좀 내려왔는데 내일 시장을 위해서 힘내라는 그런 멘트나 네.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키포인트만 좀 짚어주시죠. 자,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제약바이오가 아닐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지분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는 한국엔 컴퍼니 첫 번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구글과 260억 원가량의 유상증자를 통한 계약을 성사시킨 카페24, 이 두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한국엔 컴퍼니도 카페24도 마찬가지로 시작하자마자 점 상한가를 가지 않는다면 그중에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 될 것이고요. 한국엔 컴퍼니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내려앉았다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다면 마찬가지로 진입 관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해당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난 이후에 주목받을 수 있는 수급이 돌아설 수 있는 테마가 제약바이오 테마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는 내가 매수한 종목군들이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모두가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한 시장은 혼조세가 가득한 장세를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장 상황과 반대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두 종목과 그 이외에 반도체 관련주가 아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STO도 마찬가지로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내일도 마찬가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시장은 이슈에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두 가지 종목은 반드시 기억을 해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카페24와 한국엔 컴퍼니 시초가 잘 진입을 해보시고요.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역시나 좀 수급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네요.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 허기용 멘토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